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사활갈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자, 그동안의 주식시장 새해 첫날 반짝 오르다가 숨고르게 들어가는 모습에 4일 연속 우리 증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멘텀 찾기에 한창인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4분기 어닝 시즌에 이 포문을 열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영업이익이 8조 원대 후반 내지는 9조 원대 초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된다면 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률이 15%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과연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상당히 좋지만 하지만 우리 주식시장의 4분기 어닝의 전망은 상당히 좀 어둡습니다. 지금 한 달 사이에 대부분의 이 종목군들이 실적 컨센서스가 지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과연 증시에 삼성전자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종목들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상당히 중요한 하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증시의 경우에도 오늘 이제 알코아를 시작으로 어닝 시즌 시작이 되는데요. 이러한 또 경계감에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우리 증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부터 해외 증시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김보성 기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지난주 단기적으로 급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현지 시간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이 형성되면서 소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3대 지수 나란히 하락했는데요. 다우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38%의 조정으로 13,384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약보합권의 마감으로 3,098선에 마감했고 S&P 500 지수가 지난 거래일에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었는데요. 0.3% 조정받으면서 1,461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등락 차트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고 그나마 장 마지막에 낙폭을 다소 줄여간 구간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0.4% 가까이 밀려난 구간에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미국 시장에 미친 재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발표가 됐던 주요한 경제 지표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 짙은 관망세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볼 텐데요. 유럽 증시와는 좀 다르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개별 악재가 있었습니다. 페니메이에 악성 모기지를 판매한 데 따른 손실을 보전하라는 측면에서 이 보상금을 지급키로 한 데 따라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마존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 속에서 최고가를 기록한 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의 업종과 종목별 움직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부진했고 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경기 민감주가 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했고 금융주가 0.4% 조정이 나왔는데요. 특히 에너지주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1% 가까이 하락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 구성 30개 종목 가운데 상위 권의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맥도날드가 1% 넘게 올랐고 이어서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가 0.8%대로 상승 마감한 반면에 하락한 상위 종목 월트 디즈니 올라와 있는데요. 2% 넘게 올라갔고 보잉사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제장에 크게 올랐던 알코아가 오늘은 1%대로 밀려났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 마찬가지로 낙폭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조정을 받았습니다. 증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치백 지수 0.4% 하락한 6,064선에 마감했고 독일의 닥스 지수 0.6% 가까이 조정받으면서 7,732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 0.7% 가까이 밀려났는데요. 유럽 증시에 미친 재료들도 한 가지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약세장 속에서도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금융주의 랠리가 돋보였습니다. 이런 재료가 됐던 것이 바로 전날에 발표가 됐던 바젤위원회 소식인데요. 대형 은행에 대한 유동성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재료가 되면서 각국의 금융주가 상승한 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 증시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게 형성된 모습이었는데요. 영국의 푸치백 지수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 전체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기초 소재 섹터가 1% 가까이 밀려났고 나머지 업종들도 부진했던 가운데 통신 업종 마찬가지로 0.8%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약세장 속에서 선전했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주였는데요. 로이스뱅킹그룹이 1% 넘게 올랐고 바클레이즈는 3%가 넘는 급등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독일의 닥스지수 마찬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0.6%대의 조정을 받았는데요. 업종별 등락이 부진했습니다. 금융주가 그나마 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했고 기초 소재 섹터 0.6%, 아래쪽으로는 1에서 2%대 낙폭을 기록한 업종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유틸리티 업종이 2.7%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을 살펴본다면 코메르츠 방크인데요. 4%가 넘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고 또 다른 금융주인 도이체 방크 마찬가지로 2.8%의 강세 속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 0.7% 가까이 밀려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업종별로 부진했던 흐름이었는데 선전했던 종목, 상승한 상위 종목에 모두 금융주가 올라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아그리콜이 3% 넘게 올랐고 소시에테 제네랄과 BNP 파리바가 모두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 증시가 소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식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미국의 정치권에서 재정절벽 협상 타결은 한 단계를 넘겼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채무 한도 증액에 관한 협상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고 있고 현재 시간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난 4분기 샌디의 여파 그리고 재정절벽 협상 여파의 여파를 받으면서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 기업들도 이제부터 실적을 발표할 텐데요. 발표되는 실적과 연계를 해서 시장의 대응을 잘 해야겠습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